여태까지 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든 제품들 리스트를 쫙 뽑아봤는데 이 세럼을 제가 쇼츠 빼고 롱폼에서만 9번을 말했더라고요. 9번? 제가 이렇게나 맨날 트러블을 달고 살았었는데 진작 알았다면 저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세럼? 와, 제형 진짜 독보적이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성분 좋지, 제형 좋지, 마무리감 좋지, 효과 좋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유독 바쿠치오를 발랐을 때 이 땅땅하게 염증성으로 들어있는 그런 여드름의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이 성분 궁합으로만 보더라도 아, 진짜 주름 개선에 왔다구나. 안녕 두별이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앰플 세럼들을 각 카테고리에 맞게 한 개씩 아주 제대로 된 추천을 우리 두별이들한테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간혹 DM을 받는데 내가 이런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언니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DM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럴 때는 요걸 쓰세요.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두별이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제대로 된 영상에서 하나 딱딱딱딱딱 짚어주지 않으면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그냥 하나의 앰플 추천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러블, 미백, 수분, 주름, 잡티, 라인별로 한 개씩 앰플, 세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이 각각의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시는 우리 두별이들이 보다 편하게 제품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트러블이 났을 때 제가 거의 무조건 바르는 세럼은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더 이상 솔직히 말할 필요가 없어. 오늘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진짜 너무너무 많이 언급을 했어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우리 두별이들한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이 제품 하나 다 쓰고 지금 새 거를 꺼내서 이것도 벌써 큰 건데도 여기까지 다 썼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태까지 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든 제품들 리스트를 쫙 뽑아봤는데 이 세럼을 제가 쇼츠 빼고 롱폼에서만 9번을 말했더라고요. 9번? 저는 이 제품을 거의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늦게 처음 시작을 해본 케이스인데 그 사이에도 벌써 9번이나 소개를 했고 내가 자타공인 트러블러로서 이 세럼을 왜 이제서야 알았지? 약간 후회가 들 정도로 효과를 진짜 너무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나 맨날 트러블을 달고 살았었는데 진작 알았다면 저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세럼? 트러블 피부 같은 경우는 없어졌다 싶더라도 방심하면 또 다시 올라오니까 절대로 방심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파티온 세럼은 진짜 그 방심했던 그 방심 트러블도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세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제형인데 우리 같은 트러블쟁이들은 아무리 트러블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럼이 끈적이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바로 손이 안 가. 근데 이 세럼은 일단 제형 자체가 촉촉하고 싹 잘 스며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싹 잘 스며든다. 화장품을 피부에 싹 잘 스며들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볼 때 어떠한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게끔 노력을 했냐를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 세럼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수력이 좋았던 거야. 레피드점 테크놀로지라고 파티온만의 특허 기술인데 핵심 성분이 포함된 입자를 각질층 구조에 맞게 유연화시켜서 빠르게 흡수시키는 바이오 기술이에요. 가뜩이나 성분 자체도 동아제약의 특허 성분이 헤파린 RS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그 성분을 제대로 침투시켜줄 기술력까지 갖췄으니까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났을 때는 물론이고 트러블이 나지 않았을 때조차도 꾸준히 발라주는 편인데 소듐 헤파린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장벽을 개선시켜주면서 수분을 그 안에 가둬주는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주는 괜찮은 성분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트러블이 없더라도 꾸준히 발라주면 트러블도 예방이 되면서 장벽이 개선되니까 피부의 힘도 함께 기를 수가 있습니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세럼이 4월 올영픽으로 선정되면서 기획 세트가 2개나 나왔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입문자용, 이렇게 50ml에 15ml 추가, 그리고 마스크팩까지. 또 하나는 중독자용, 나는 트러블 세럼에 중독됐다, 맨날 써야 한다. 그럼 이겁니다. 본품 50ml에 리필 40ml나 들어있고 크림도 10ml까지. 방심하면 또 생겨나는 트러블이 고민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앰플은 미백 라인인데요. 미백하면 솔직히 비타민C죠. 얼마 전에 봄 스킨케어 루틴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던 라로슈포즈 퓨어 비타민C 1, 2 세럼. 순수 비타민C가 12%가 들어가 있는 세럼인데 이 한 통을 다 쓰고 지금 2통째 이번 올영 세일에 사서 쓰고 있는데 진짜 사용했던 흔적을 너무 느낄 수가 있는 게 여기 위에 손 닿는 이 꼭지 부분이 노란 색깔 막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어. 비타민C 하면 사실은 미백도 미백이지만 항산화에 정말 큰 효능이 있어서 주름 개선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C인데 저는 이 제품을 주름 개선 기능보다도 피부가 맑아
맑아지면서 밝아지고 광채가 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두별이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피부가 맑아지고 밝아진다? 라고 하면 피부가 아이유님처럼 진짜 엄청 하얘진다 이런 느낌의 미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피부 톤은 균일하되 그 톤 안에서 피부가 더 맑아지고 생기 있어지고 그 안에서 좀 형광등이 쫑쫑쫑쫑 켜진 것 같은 그런 밝아지는 느낌? 그런 것들에서 효과를 봤다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피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피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렇게 엄청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톤 안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피부가 맑아 보이니까 이게 밝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라로슈포제 안에서 이 멜라 B3 세럼이 원래는 미백, 광채 라인인데 저 이것도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피부가 더 밝아진다는 느낌은 이 비타민C가 더 강하긴 했어요. 이거는 제 피부가 비타민C를 조금 더 잘 받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지금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형감에서 솔직히 정말 너무 독보적입니다. 보통 비타민C들은 처음에 똑똑 떨어뜨렸을 때는 진짜 물 같다 싶은데 바르는 순간 오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피부가 쓰기에 힘들고 또 가뜩이나 이제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는 이게 끈적끈적함으로 다가오면서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라로슈포제 비타민C 세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똑똑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도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를수록 유분기가 없고 정말 보습 앰플처럼 도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충분히 흡수시킬 시간을 준 후에 피부 표면을 만져보면 이게 유분기로 덕지덕지해진 게 아니라 그냥 보습 앰플로 싹 눌러준 느낌? 전혀 찝찝하지 않고 오히려 피부에 광채를 싹 넣어주는 느낌으로 마무리감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다른 비타민C 발라보셨던 분들이 이거 바르시면은 와, 제형 진짜 독보적이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는 순수 비타민C 12%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아데노신도 함께 함유가 돼 있어서 미백, 광채뿐만이 아니라 주름 개선 그리고 비타민C가 갖고 있는 항산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미백 항산화기 때문에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됐다 하시면 발라주시면은 여러모로 굉장히 괜찮을 만한 앰플입니다. 이런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약산성의 피부 환경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약산성 폼으로 세안을 해주신 후에 첫 단계에서 사용해주시거나 아니면 토너를 약산성 토너를 사용해주셔서 어쨌든 얼굴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 라인인데요. 수분은 두 가지 추천할게요. 더마토리 히알자 베이어 앰플 B5, 넘버제인 1번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 이 두 세럼은 일단 수분 세럼으로 대표로 추천드리는 만큼 수분이 채워지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왜 이 두 가지를 따로 추천을 드리냐면 제형에서부터 발랐을 때 그 사용감이나 느낌이나 마무리감, 바르고 나서 효과가 조금은 달라요. 먼저 더마토리는 제가 공병을 다 버렸지만 이게 몇 통을 사용했나 모를 정도로 진짜 많이 소개했었던 제품인데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나와? 하실 만한 제품이거든요. 진짜 사계절 내내 바르기가 너무 괜찮습니다. 수분 너무 잘 채워주고요. 제형감 딱 적당해요. 너무 찐득하지도 않고 너무 가벼워서 힘들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중간이어서 겨울에 발라도, 봄에 발라도, 가을에 발라도, 여름에 발라도 너무 찰떡인 그런 앰플이고 또 화장 전에 바르면 화잘먹의 기능으로서도 이게 쫀득하니 쫙쫙 잘 먹어요. 그 쫀득하다함이 끈적해서 쫀득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싹 넣어주면서 오일리하지 않은 막으로 싹 감싸지니까 이게 베이스 제품이랑 궁합이 찰떡으로 먹으면서 그냥 쫙쫙쫙 습니다. 별명을 붙이자면 약간 리트리버 세럼이에요. 리트리버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어떤 종의 강아지와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더마토리도 리트리버처럼 어떤 앰플이 와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묽은 제형이랑 같이 바르든 엄청 찐득한 제형이랑 같이 바르든 상관없이 어떤 제형의 앰플이랑 같이 발라도 궁합이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넘버제인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인데 이 세럼은 바를 때부터 토너처럼 그냥 쭉쭉 내려가요. 엄청 묽고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거를 발랐을 때 아니 앰플이 이렇게 묽어도 돼? 나는 조금 불호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안 했던 제품인데 근데 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쿨링도 잘 되는데 굉장히 촉촉하게 정말 토너처럼 발리다 보니까 부담이 안 가고 피부 열도 내려주면서 그 가벼운 수분, 1차 수분을 그냥 싹 피부 깊숙이 넣어주기가 너무 좋고 또 저는 유분이 많이 나오는 피부인데 여기 안에는 판토텐산이라는 피지를 억제해주는 성분이 메인으로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은 넣어주면서 나중에 나오는 그 유분을 함께 차단해주는 그 역할까지 함께 하니까 저 같은 유분기 많은 피부가 이렇게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고 가벼운 거 바르고 싶다 할 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겨울이었으면 이 더마토리만 넣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에 얘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더마토리 이렇게 함께 레이어링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기호에 따라서 제형 선호도에 따라서 이 두 제품 중 하나만 선택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름인데요. 주름으로 제가 추천할 앰플은 레티놀 앰플인데 그 중에서도 요새 진짜 잘 쓰는 폴라초이스 0.3 레티놀 2% 바쿠치올. 레티놀은 사실은 정말 너무 예민한 피부가 아니라면 30대부터는 무조건 저녁에 꼭 발라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주름 개선 기능의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비단 주름 개선 기능뿐만 아니라 레티놀이 가지고 있는 효능 자체가 죽은 각질은 빨리 탈락시켜주고 새살이 빨리 돋아나게 하는, 피부의 공장이 빠르게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 공장 가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각질 탈락이 느리게 되고 새살이 느리게 돋아나요. 근데 우린 여기서 단념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티놀이라는 아주 효자 성분을 발라줌으로써 느리게 갔던 피부 공장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폴라초이스 레티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나노레시피 마켓을 진행했을 때 바쿠치올을 정말 좋아했어요. 바쿠치올이 레티놀이랑 비슷한 효능이 있는 성분인데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극감이 별로 없는 성분이고, 저는 유독 바쿠치올을 발랐을 때 이 땅땅하게 염증성으로 들어있는 그런 여드름의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바쿠치올 원액을 알로에에 넣어서 팩하는 걸로도 영상을 찍었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면서 마켓 후기에도 바쿠치올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여기에는 바쿠치올이 2%예요. 레티놀 세럼인데 레티놀이 0.3%가 들어있고 바쿠치올이 2%나 들어가 있어서 이 성분 궁합으로만 보더라도 아 진짜 주름 개선에 왔다구나. 레티놀이 워낙 자극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피부 다 벗겨져요. 근데 주름 개선 기능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넣고 싶으니까 바쿠치올까지 2%를 넣어주셨구나라는 게 이 성분 배합에서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랐을 때도 각질이 턴오버 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고 어딘지 모르게 탱탱해지면서 흔적도 조금 더 빨리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트러블 앰플이랑 함께 발랐을 때 여드름 시너지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이 제형 자체가 로션 같은 제형이어서 진짜 흡수가 너무 잘 돼. 거기다가 유분기가 많은 피부가 발라도 정말 마무리가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따 추천인 거고, 성분 좋지, 제형 좋지, 마무리감 좋지, 효과 좋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두 별이 중에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 되는 나이시면 레티놀 비타민C는 거의 무조건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안티에이징 시너지를 올리고 싶다면 요거를 바르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레티놀이 0.3%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이 첫 사용이시라면 이 제품이 조금 욕심 나더라도 0.0 몇? 혹은 뭐 0.1 정도로 좀 낮은 레티놀을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적응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레티놀을 발라주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제 영상을 보고 이거를 미리 사셨네 하면 얘가 어차피 로션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림의 소량만 덜어서 발라주시면서 내 피부에 적응할 시간을 한 2-3주 정도는 주세요. 하지만 그것도 매일매일 초반에 발라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2-3일에 한 번씩 발라주시다가 그렇게 일주일 적응을 시키셨으면 매일매일 발라주시되 소량만 발라주시는 거, 그러다가 양을 늘려가시는 거,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잡티 세럼. 뭐 나올지 아시죠?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입니다. 이거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거 우리 두별이들 다 알아요. 근데 벌써 지금 2통째예요. 요거가 진짜 조금 남아서 요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스포이드로 짜려고 하면 이 정도 남은 양이면 잘 안 짜져요. 그래서 새 거로 갈아탔는데 이거는 우리 두별이들 구독자 추천템이고, 그렇게 추천을 하셨던 이유가 너무너무 느껴질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어디에 효과가 좋았냐? 잡티 개선에 효과가 정말 좋았다. 제가 여드름이 정말 너무 많이 달고 사는 피부기 때문에 잡티는 진짜 항상 달고 사는데, 그럴 때 이 제품 발라주면 가라앉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이 제품 같은 라인의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백도 함께 또 해주면 잡티 시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제형이 묽으면서 쫀득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는 제형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비타민C 세럼이랑 제형이 살짝 비슷해서 도톰한 듯 싶지만 마무리감은 전혀
끈적끈적하지 않고 싹 스미면서 오히려 보습 앰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르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잡티를 얼마나 빠르게 없앨 수 있느냐인데 두꺼운 잡티 같은 경우는 한 2주면은 많이 사라지고 얇은 이제 막 생긴 아주 작은 잡티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발라도 금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여기 안에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잡티 개선에 효과 있는 거는 공공연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이 마데카소사이드가 진정까지도 함께 시너지를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진정이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을 메인으로 가시려면 이 파티온으로 가시는 게 맞고 여드름이 막 났다가 들어갔다 하는 상태여서 진정도 시키면서 잡티 케어도 해야겠다 하면은 병행해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잡티라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주근깨까지도 같이 없앨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거에는 살짝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여드름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색소 침착들은 얘가 진짜 잘 잡아줘요. 제가 기미랑 지금 주근깨가 화장해서 안 보이지만 정말 많은 피부인 건 우리 두별이들 다 아실 건데 이게 기미나 주근깨도 언제 생겼느냐, 유전적인 영향이 크냐, 생긴 지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기미들을 이런 화장품만으로 다 없앨 수 있다 이 자체에 살짝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완벽하게 추천드립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드름으로 인해 생기는 색소 침착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앰플 세럼들을 가지고 루틴을 완성시켜 드리자면 아침에는 이렇게 5가지 제품 중에 본인 피부 고민에 맞는 것들 골라서 발라주시면 되고 저녁에는 비타민C 빼고 레티놀을 넣었거든요. 이 5가지 중에 본인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 발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세 앰플이 다 필요하다 하루에 그러면 굳이 아침 저녁 다 바르시지 마시고 이거를 나눠서 화장 전에 쓰기 더 편한 게 뭘까? 저녁에 발랐을 때 보습감이 더 있는 건 뭘까? 본인한테 더 맞는 제품들로 아침 저녁 나눠서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 5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앰플 세럼들 추천을 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